이게 이제 거기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이렇게 나왔잖아요. 국제관계 이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으로는 국제정치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언급해요. 국제정치 이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윤리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화법 택에서는 국제정치학 얘기가 없거든. 정치화법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니까 대단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러니까 출발은 뭐라고? 얘 출발은 뭐하냐 뭐하냐. 성선설에 기인하느냐 아니면 성악설에 기인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악설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는 홉스지. 그런데 이게 성악설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인간은 이게 뭐 인간은 뭐 다 죽여 뭐 이런 게 아니라 성악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심 맥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성악설은 기본적으로 뭐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이 정말 끝까지 갔다. 그러니까 뭐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지. 남이야 뭐 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해가세요? 러시안 룰렛 뭐 돌려서 누가 죽거니 말거니 나만 안 죽으면 돼. 뭐라고? 나한테만 이익이라면 뭐든 상관없어. 내가 극단적인 뭘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입장이 되는 거야. 성악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성선설이라고 해서 사람은 착해요. 법 없이도 살아요. 그건 얘들아 이미 불가능해. 인간이 진짜 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인간의 역사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애진혁이 몇천 년 전부터 증명하고 있어. 그러면 성선설을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착하니까 냅두면 잘 살아. 이건 루소 이유로 없어. 루소가 심지어 루소도 그 성선설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어. 왜? 인간이 불평등해지고 그래서 사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성선설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지. 사회계약. 사회계약을 맺는데 왜 맺는 것 같아? 그게 네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루소나 칸트 같은 양반들이 베이스가 돼서 뭐? 루소나 칸트 같은 사람들이 베이스가 돼서 뭐? 합리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합리성.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단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뭐보다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싸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서로 협력하는 게 낫지. 애초에 싸운다는 거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야. 위너는 다 갖고 패자는 다 망하는 거지. 하지만 협력하면 둘 다 윈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선설에 기반해서 루소와 칸트는 인간은 뭐하다 해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야. 뭐라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보통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간은 겁나 이기적이다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주의라고 얘기해.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범위, 그지? 현실주의는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이 윤리사상은 그냥 윤리학은 그냥 윤리를 통으로 그냥 훅 받으면은 오씨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위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이 있어요. 스토리라인을 알면은
적어도 등장할 때, 얘 이거 왜 나와? 얘가 거기서 이런 건 아니고, 나올 때 되니까 나온다라는 느낌을 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현실주의는 어디서 베이스? 성악설 베이스. 되지? 성악설 베이스. 그 다음에 특히 누구? 홉스 스타일의 성악설 베이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극단적이고 인간의 이기심 추구하고 우리가 사회계약설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우리 줄여서 만만투.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베이스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제관계는 힘이 중심이 되는 거야. 뭐라고? 파워.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것들을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국제관계에서 힘이라는 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에 쉽게 들어오는 건 얘지. 싫은데요? 빠시. 깔끔하게 끝나는 거잖아.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중심이 돼. 그리고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뭐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 이기심 맥스의 베이스를 깔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거야? 국제관계잖아. 그러니까 이기심 맥스면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기본 유닛은 뭐다? 국가야. 알겠어? 우리가 보통 개인끼리 얘기할 땐 개인이 기본이 되지만 국제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니까 기본 유닛은 국가야. 그리고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 유닛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국제관계의 행위자 그러거든? 국제정치의 행위자?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액터라 그래. 액터. 배우야, 배우. 그 배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국가밖에 없는 것이. 이기심이 가장 아주 맥스하니까 얘는 극단적으로 뭘 추구하게 되는 거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 겁나 극단적으로. 요거 잘 보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잠깐 봐봐요. 국제관계는 뭐 중심? 힘 중심이고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힘의 논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힘의 논리 앞에서 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따지지 않는다? 이익과 올바름, 선이 있다면 압도적으로 이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됐어. 하지만 그걸 하는 게 쇼미더머니에. 그럼 뭐 하는 거야? 깔끔하게 돈 벌러 가는 거야. 실제로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지. 너무 많지. 몇 년 전에 그거 아니? 러시아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 쳐들어갔다기보다는 일종의 민족 분쟁인데, 그러니까 유럽의 너네 나이팅게일 위인전 같은 거 읽어봤는지 모르는데 크림 반도라는 반도가 있어요. 크리미아 반도. 거기는 유럽의 화약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되게 얼기설기 엮여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슬라브 민족이 거의 한 반, 그 다음에 그 유고 쪽의 민족이 한 반쯤 돼요. 그런데 그 크림 반도 쪽은
경제적인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러시아 중심으로 가요. 경제적인 베이스가. 근데 국가는 유고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러시아 쪽으로 갔으면, 왜냐면 러시아는 힘이 세니까. 근데 유고는 당연히 안 놔주려고 그러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 탱크 몰고 가버렸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난리 났지? 씹혔어. 왜? 러시아는 힘이 있는 나라라서 그래. 이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네한테 이익이 된다면 뭐 욕 따위 뭐 웃기 알겠어요? 실제로 있잖아. 미국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담 후세인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 1980년에서 한 86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란은 소련이 이란 편을 들었고 미국이 이라크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라크에 미군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란의 보스가 사담 후세인이라는 애였어요. 그런데 얘가 몇 년 있다가 미국한테 반기를 드는 거죠. 왜냐면 독재자니까.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싶으니까 미국이 막 이래저래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원했답시고 이제 컨트롤질 하려는 걸 꺼져!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 다음서부터 1992년인가 93년에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이 났습니다. 왜 전쟁을 했냐? 핑계는 이런 거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먼저 쳐들어갔어요. 왜냐면 쿠웨이트는 대단히 석유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석유 자원 확보 차원에서 쿠웨이트를, 왜냐면 쿠웨이트는 대단히 약소국이에요. 바로 머리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보호를 받는 나라에 가깝달까? 그래서 그냥 미국 들어가 버렸어요, 이라크가.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빠 부시.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두 명인데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부시는 그 9.11 테러 때 대통령이었고 아빠 부시는 199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빠 부시가 이라크로 전쟁 갑니다. 핑계는 뭐였냐면 이라크 애들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리고 쳐들어가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군사력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겨? 항공모함 한 두 대만 끌고 오면은 뭐 다 수대만 만들고도 남는데 이 총전선언을 했어요. 이겼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화학가스, 그러니까 독가스 그거 핑계대고 들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당연히 전 세계 나라들이 너 증거도 없이 밀고 들어 그냥 씹혔어요. 미국이 이러는데 누가 이길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현실주의의 그 실땡이지. 그러니까 뭘 위해서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 따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 따위는 언제든지 하겠어. 이런 마인드.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국제사회를 어머? 칠판 지우개가 없어. 안 갖다 놨어. 얘네들. 잠깐 그럼 이거대로 할게 그냥. 우리가 아직 수업 시간이 안 돼서 그래. 국제사회를 뭐로? 무정부 상태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현실주의. 그러니까 책을 잠깐 볼까? 국제분쟁의 원인.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귿 보면 전쟁 봐봐. 전쟁은 뭐하다? 도덕적 판단이 무의미해요.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럼 잘 생각해봐. 바로 밑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왜? 첫 번째, 국가는 뭐만 생각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해. 두 번째, 국제관계는 뭐가 없어? 국가를 통제할 상위의 권위체가 없어. 국제정부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국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요거 잘 별표 좀 해봐. 뭐? 국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생존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이거 홉스 얘기했잖아. 홉스가 사회계약 왜 맺니? 살려고 맺는 거야. 내가 안 죽으려고 살려고 맺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이고 타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뭐 할 거라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이야. 늘.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왜 가끔 그 뭐냐 좀 페미니즘 언니들 중에 좀 안 좋은 쪽 페미니즘 언니들 있지. 나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굉장히 의미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페미니즘을 넘어갖고 거의 남자 혐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은 기본 마인드가 이런 거야. 남자들은 잠재적으로 뭐 하는 거야?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이야. always. 그래서 나 그거 보고서 일단 오 이랬는데 그럼 세상 어떻게 살까? 물론 그런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일단 너네 아빠부터 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뭐라고? 여기서 타국은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적이야. 언제나 얘네는 뒤통수 후려갈길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 날 수 있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평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은 해. 뭐라고? 이거 가능해. 단, 뭔 안 돼? 영구적인 평화는 불가능해요. 왜? 항상 상대방 나라를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구적인 평화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평화는 그냥 뭐에 의한 평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이 힘의 균형을 깨는 순간 그 다음부터 평화는 안녕 이렇게 되는. 자, 책을 잠깐 볼까? 그래서 평화를 리을 보면 평화는 가능하냐? 가능은 해. 단 영구적인 평화는 안 돼요. 현실주의의 평화는 오직 뭐에 의해서?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순간 평화 깨져요. 그래서 한계는 그렇지. 현실에서는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비 경쟁이 시작되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옛날에 1980년대 미국하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USSR.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핵무기 개발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몰라요. 서로 다 알고 있긴 있지만 국제적으로 오픈은 안 돼 있는데 미국이 한 방에 쏠 수 있는 핵미사일이 거의 200개가 넘고요. 300개가 넘고 소련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소련이 한 번에 핵미사일을 한 방에 쏘면 지구를 한 38번 정도 쪼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뭐예요? 멸망입니다. 지구 멸망이에요. 진짜로. 디스토피아 월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멸망. 그러니까 군비 경쟁은 결국 끝없이. 왜냐면 불안하거든. 그렇잖아. 나는 우리 세력 균형이야. 근데 얘가 뒤에서 몰래 신무기 개발하고 칼가고 있다가 예쁘죠 이렇게 쏴버리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오히려 전 세계 규모의 전쟁이 나긴 힘든 세상이 됐어. 왜? 별점병기가 등장을 했거든. 핵미사일 한 방이면 다 죽어. 모두가 공평하게. 군인이고 민간이고 나발이고 그 땅도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럼 그렇게 해서 전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땅 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전쟁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토를 확보하고 국민을 확보해서 우리가 부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죽여놓고서 무슨 전쟁을 하냐고. 이해가니? 자, 그렇지만 그래서 겁내고 있지. 어떤 미친 또라이 현실주의자가 이기는 게 최고지 이러고 핵미사일 버튼 눌러버리는 순간 세상에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히틀러가 너네 미국이랑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한 줄 알아? 아니야. 아니라고. 히틀러는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독일이 쫄릴 걸 알았어.
근데 히틀러가 생각한 건 딱 뭐 어디까지였냐면 시작해서 폴란드 까고 뭐 까고 프랑스까지 잡는 거였어. 프랑스까지 잡고 프랑스까지 잡아서 딱 이 라인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야. 왜냐면 프랑스 땅은 크거든. 실제로 프랑스를 이겼어. 영국만 잡으면 되는데 영국이 이제 바다니까 영국의 해군은 옛날부터 유명하지. 바다니까 끝없이 싸우고 러시아한테 져버린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이 두두둥 등장. 그게 큰 거야. 미국이란 나라가 갖는 파워는 옛날에 유럽의 모든 나라 1차 세계대전을 누가 끝냈는데 미국이 끝냈어.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됐건 너무 잘하다. 일본은 뭐 미국한테 이길 줄 알고 진주만 폭격 간 줄 아니? 마찬가지야. 미국한테 우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영역까지의 세력권을 보장받으려고 한 거야. 미국 진짜 완전 뚜껑 열려서 돌아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뿜어내는 미국의 물량을 이길 날은 없다. 전 세계 어디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괜히 강대국이 아니야. 걔네의 무서움은 단순히 돈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세요, 무기가 세요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량이야. 미국의 무서운 점은. 자, 어쨌든 간 저쨌든 간. 그래서 뭐 한다? 결과적으로 그치. 계속 군비 경쟁 유발하고 한개 보자. 전쟁과 무력 행사를 뭐할 위험성이 있다?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지. 이익만 된다면요. 뭐.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 행위 주체는 누구뿐? 국제관계의 기본 유닛은 국가뿐.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행위 주체에 국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오케이.